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LED 디자인 앤 매니팩처링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기계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먼저 저번 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도면, 그리고 투상법, 선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실제 이 이론을 가지고 투상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선 도면은 사물의 형태나 치수, 배치, 그리고 단원질법 등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평면상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투상법은 어떤 광선을 물체에 비췄을 때 하나의 평면에 맺히는 형태로서의 형상, 그리고 크기, 위치 등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표시하는 도법을 말했었죠. 근데 이제 투상법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정투상법, 그리고 정투상법 중에서는 제삼각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각법은 1각, 2각, 3각, 4각의 위치 중에 삼각의 물체를 놓고 투상하는 방법으로 눈과 투상면 사이에 물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도에서 사용하는 선의 종류는 크게 실선, 파선, 1.쇄선, 2.쇄선이 있고 각 선들은 용도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과 모양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상도를 그리게 될 때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물체의 어떤 면을 정면으로 할지 정면을 결정해 준 다음에 물체의 정면도를 완성하고 그 다음엔 우측면도 그리고 보조선 등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평면도를 완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성할 때는 정면도를 완성하고 나서 평면도를 먼저 작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물체에 대해서 투상도를 그리는 것을 실습으로 진행하였고요. 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보조선 등은 제도가 완료된 후에 지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제도가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다르게 이번 예시의 경우에는 정면도의 방향이 다르고 우측면도와 평면도의 위치도 다릅니다. 이처럼 실제 제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그리기 편한 방법으로 그리셔도 무관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번 시간 이에서 기계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면도의 표시 방법과 단면도의 종류, 그리고 저번 시간엔 배우지 않았던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 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연습해 볼 만한 예시들을 몇 가지를 넣어놨는데 그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실제 과제를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내부의 모양이 복잡한 경우에는 숨은선으로 표시하게 될 경우에 도면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체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절단 또는 파단한 것으로 가상하여서 물체 내부가 보이는 것과 같이 표시하면 숨은 선이 없어지고 필요한 곳이 뚜렷하게 표시됩니다. 단면은 원칙적으로 기본 중심선에서 절단한 면으로 나타내고 기본 중심선이 아닌 곳에서 절단한 면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꼭 절단한 면의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투상도에서 가상의 절단면 설치 위치와 한계의 표시는 왼쪽 그림과 같이 가는 1.쇄선으로 표시하고 끝부분과 방향이 바뀌는 모서리 부분에는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면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절단선의 양 끝부분에 그림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살표를 투상 방향으로 향하도록 붙이고 단면 부위의 문자 기호는 한글 또는 알파벳 대문자 중 한 가지로 기입을 해야 됩니다. 단면도를 표시할 때에는 절단하지 않은 면과 절단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해칭이나 스머징 표시를 합니다. 우선 해칭은 왼쪽의 그림과 같이
45도에 가는 실선을 단면부의 면적에 2에서 3mm의 간격으로 경사선을 그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머징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외형선 안쪽에 색칠한 것을 스머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형선과 해칭은 평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평행하게 될 경우에는 해칭의 각도를 45도가 아닌 30도나 60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체를 절단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내부의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A를 보면은 절단면의 끝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끝이 정확히 어딘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B처럼 절단면의 끝은 투상선으로 꼭 나타내줘야 됩니다. 온단면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물체의 기본 중심선에서 반으로 절단해서 물체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단면 모양을 그린 것을 말합니다. 절단 부위의 위치와 보는 방향이 확실한 경우에는 절단선, 화살표, 그리고 문자 기호를 꼭 기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쪽 단면도는 상하 또는 좌우가 대칭인 물체를 아래의 그림처럼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의 모양을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외부의 모양을 표시하고 왼쪽에는 내부의 단면도를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분 단면도는 물체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내부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림처럼 파단선을 그어서 단면 부분에 경계선을 표시합니다. 이때 파단선의 모양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모양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S자 형태의 곡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회전 도시 단면도는 핸들, 벨트 풀리, 기어, 암 같은 둥근 형태의 물체들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일반 투상법으로는 표시하기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전 도시 단면도는 수직인 단면으로 물체를 절단해서 90도로 회전시킨 다음에 투상도의 안이나 밖을 그리는 것을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합니다. 회전도시 단면도를 투상도에 절단할 것과 겹쳐서 그릴 경우에는 그림 A와 같이 가는 실선으로 그려주고, 주 투상도의 밖으로 끌어내려서 그릴 경우에는 그림의 B와 같이 우선 1점세선으로 단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굵은 1점세선으로 한계를 표시해서 마지막으로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단면도에 표시하고 싶은 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에는 절단면이 투상면의 평행 또는 수직한 계단의 형태로 절단된 것을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절단선은 가는 1점세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양끝과 주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기호를 붙여서 단면도에 꼭 기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면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치수 기입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수 숫자는 정자로 명확하게 치수선의 중앙 위쪽에 치수선과 평행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치수는 원칙적으로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을 하고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각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도의 단위로 기입을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이나 초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는 숫자의 오른쪽 위에 도, 분, 초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글씨체는 고딕체를 사용하고 크기는 도면과 투상도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수선은 물체의 치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수선은 치수 보조선과 같이 쓰이고, 치수선은 가는 실선으로 하여 외형선과 선명하게 구별되도록 해야 됩니다.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을 기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지시하는 치수의 끝에 닿는 도형상의 점이나 선의 중심을 통과하고 치수선의 직각으로 치수선을 2에서 3mm 정도 지날 때까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이때 치수 보조선과 투상도 사이를 0.5에서 1mm 정도의 틈새를 두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지시선은 구멍의 치수나 가공법, 지시사항, 부품 번호 등과 같이 자세한 사항을 기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과 같이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지시선의 경우에는 경사각을 60도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30도나 45도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사용해서 치수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모두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선은 지시하는 길이 또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평행하게 그어주고 선의 양끝에는 끝부분으로 화살표 기호를 표시를 합니다. 치수선은 외형선으로부터 10에서 15mm의 거리를 두고 그리며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10mm의 간격으로 등간격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형선, 순문선, 중심선과 같이 이런 종류의 선들은 절대로 치수선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 외형선은 교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편 원의 지름을 원의 바깥쪽에 치수 보조선을 끌어서 기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치수 숫자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숫자는 정자로 표시하고 숫자의 높이는 같은 도면에서는 도형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폭은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수선의 중앙 위쪽 부분에 약간 띄워서 숫자를 기입해야 되고 만약에 치수선 사이가 너무 협소해서 숫자를 직접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치수선 연장선 위에 쓰거나 혹은 지시선을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수평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그리고 수직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는 왼쪽 방향으로 숫자를 기입하고 경사진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비스듬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각도를 표시하는 숫자는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단 같은 도면 내에서 통일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의 배치는 A와 같이 병렬 치수 기입과 B와 같이 직렬 치수 기입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통의 지름은 A 그리고 G와 같이 단면 방향의 지름 기호 파이를 치수와 같은 크기로 기입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B와 같이 등간격으로 구멍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구멍들의 원지름은 원의 내부에 직접 치수를 기입하고 이때 이 구멍들은 원형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치수 앞에 지름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C와 같이 원형의 일부를 그리지 않은 도형에서는 치수선의 화살표가 한쪽만 나와 있을 경우에는 반지름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름기를 붙여줍니다. D에서 4바 20 드릴의 의미는 그 부분의 지름 20mm의 드릴로 가공되는 구멍이 4개가 있다 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원호의 반지름은 반지름 기호인 대문자 R을 치수와 같은 크기로 기입하여 표시를 하고 만약에 B와 같이 반지름을 나타내는 치수선을 원호의 중심까지 긋는 경우에는 반지름 기호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살표나 수치를 기입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C처럼 화살표를 바깥에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D나 E와 같이 플러스 모양 또는 검은 둥근 점으로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호의 반지름이 너무 커서 지면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반지름의 치수선을 구부려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물체의 모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면도에 되도록이면 몰아서 집중적으로 기입을 해주고 그 외의 치수만 평면도나 측면도에 나누어 기입을 해주도록 합니다. 측면도나 평면도에 치수를 기입하는 경우에도 정면도와 연관이 되는 치수는 정면도를 쳐다보는 쪽에 치수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계 제도에서 필요한 모든 이론적 지식들을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이 배운 것을 토대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투상도를 그려보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도면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미리 보지 마시고 우선 도형만 먼저 보신 다음에 직접 그려보고 본인이 그린 것과 한번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다음 도형에 대해서 투상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형에서는 반지름을 기입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면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실습해볼 도면은 총 4가지로 직접 다 하나씩 그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잘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를 수행할 때는 함께 첨부한 과제용 도면을 출력해서 그 위에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과제 제출 기한은 9월 25일 금요일 자정이 넘어가기 전까지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파일은 본인이 그린 도면을 스캔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아래와 같은 도면을 절단했을 때 단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방향을 정면으로 했을 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그리면 되고요. 도면에는 표지란이 있는데 표지란을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굵은 실선과 얇은 실선은 진하게 그리고 연하게 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의 도형은 지금 보시는 도형과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음의 도형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향을 정면도로 정했을 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모르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